현재 미 바이든 정부에서 한국의 우크라 관련 분담금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독 한국과 같은 기술 보유국에 요구된 사안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우크라 분담금은 다름 아닌 원전 분야로 미국의 큰 그림도 포함되었다고 전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어떤 분담금 요구가 나오는지 궁금하며, 관련 업계에서는 미국의 행보를 지향 후 결국 한국이 독자적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이 우크라 관련한 분담금은 원전 협력에 관한 것으로 한국에 압박하거나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을 위시해서 각종 사안을 미국과 협력하고 그대로 이행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미 간에는 특히 혈맹이라고 부를 만큼 강력한 군사는 물론 광범위한 경제적 결속이 있기 때문이죠. 업계에서는 이번에 미국의 현대차와 삼성이 대거 미국의 공장 라인을 개설, 확장하는 것도 미국이 시장이 매우 크기도 하며 일부 제품은 핵심 기술을 가진 면모도 있기 때문이지만, 한미 동맹 차원에서도 미국이 도와달라는 제스처를 했기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의 첨단 공급망이 미국에 들어오기를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죠. 한편으로 미국은 이것을 특권이라고도 했으며 한국에 막대한 세제 혜택을 준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미국의 공급망을 형성해주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보답한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이 제조업을 하기에 매우 불리한 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감내하면서 직접 미국에 한국의 초대형 기업들이 입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 가운데 한국은 미국의 또 하나의 요청을 듣게 되었다는데요. 한국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제3국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퍼스트에 참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실제 지난 5월 한국과 미국은 원전 협력에 관한 협약을 맺고 관련 시장에 함께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협약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에 관한 것으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100% 친환경으로 가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원자로인데다가 한국의 기술력이 매우 세계적인 편으로 산업안전부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조차 한국을 따라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이 앞서 있는 한국에 미국은 퍼스트에 관한 협력까지 함께 하기로 한 것입니다. 퍼스트 프로그램은 애초에 미국이 기후위기 해결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들고 나온 프로그램이고, 원자력 기술이 매우 뛰어난 동맹국들을 모집해 미국이 주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은 한국이 관련 최고 기술을 보유하기도 했으므로 더욱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은 이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전세계 소형 원자로 사업에 진출해서 대량의 수주를 확보하는 것에도 역점을 두자며 한국과 또다시 힘을 합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지난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분야와 다소 비슷한 국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은 현재 미국의 경제 위기와 공급망 해소를 한국과 협력을 통해서 헤쳐나가고자 했으며, 특히 중국을 대항하는 패권의 핵심을 첨단 산업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을 그 중심 파트너로 둔 것인데, 이 소형 원자로 사업 역시 비슷하게 러시아와 중국을 해당 영역에서 몰아내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최근 이집트 원전을 러시아가 수주했는데 한국은 하청격으로 공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한국 러시아 관계도 비우호 국가로 분류됐음에도 여전히 원만한 관계였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각계 전문가들은 한국이 러시아 대신에 본 수주를 받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러시아 대신에 한국과 미국 연합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개월 동안 미국의 태도가 심상치 않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IRA 법과 관련해서 미국이 또다시 한국이 큰 이익을 보는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해서 주목이 된 것입니다. 현재 미 해리스 부통령은 방위로 한국에 오는데, 이 가운데 일본에서 한국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정부는 IRA에 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전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 했습니다. 그는 현대차가 미국에서 생산하기 이전에 과도기간에 대해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생산하는 테슬라, 포드, GM에는 IRA 법이 발효되면 현대차는 곧바로 보조금이 사라집니다. 이미 북미 현대차 지역에서는 곧 보조금이 사라지니 이에 대비하라는 공문이 발송까지 됐습니다. 문제는 아니나 다를까 해리스 부통령은 그러나 최종 해결에는 답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또한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도 큰 이익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IRA는 전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매우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당장 한국 대기업의 이익이 달린 문제는 다소 동떨어진 대답 같으며, 코앞에 다가온 연말이 지나면 현대전기차는 미국에서 점유율이 곤두박질치게 생긴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지아주의 애틀란타 현지 뉴스 등에서는 현대차가 대폭 투자를 축소한다는 말이 나오며 현대차 입점을 이뤄낸 조지아 캠프 주지사는 중대 사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공화당 인물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IRA 법안에 매우 큰 우려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며 혹시 업계에서는 조지아주에서 현대차에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게 될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법안의 수정은 매우 쉽지 않은 문제이며 한국은 미국의 동맹으로서나 경제 파트너로 협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상황은 여전합니다. 따라서 일련의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반도체는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나올 것이 우려가 되는 것인데 미국의 우크라이나 분담금 관련해서는 앞서 거론된 퍼스트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부담을 얘기합니다. 미국은 한국이 원전 기술국인 만큼 선도하고 있고 다른 제3국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지원을 부탁했고 한국 정부는 거국적인 차원에서 120만 달러를 퍼스트 프로그램에 기꺼이 부담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가장 먼저 이를 우크라이나에 사용하며 우크라이나 소형 원자로 발전에 투입할 걸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원전을 러시아에 빼앗기고 위협당하는 모습이 지속된 상황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퇴각하면서 열병합 발전소를 폭발시키고 가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국가 발전에 가장 시급한 것이 원전 복구와 새로운 발전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인도적 입장으로 이를 진행했고 기꺼이 분담금을 낸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는 또다시 관련 부담금을 한국 측에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한 것이며 미국이 한국을 첨단 경제 파트너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로 여기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한 가지 원전 분야의 의문을 업계에서 갖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소형 원자로 분야인 SMR은 물론이고 원전 수주까지 미국에 모두 주도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는 것이고 한국을 압박하면서 원전 분야에서 미국의 입김이 거세지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이 자칫 소형 원자로 분야에서도 미국의 주도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심상치 않은 것은 미국이 지난 5월에 발표한 원전 수출 법안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미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 한국 등을 한 팀으로 묶어 팀 USA로 원전 수출을 받자는 내용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도의 원전 기술을 가진 동맹들을 한데 묶어 세계 시장을 석권하자는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몰아내자는 명분도 들어가 미국에서는 여야를 초월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 해리스 부통령은 일본 회담의 발언 중 칩4 동맹이 다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IRA에 대해서는 우려를 이해한다며 넘어갔고 곧바로 칩4 동맹 추진에 관해 구체적 일정을 잡았습니다. IRA는 다소 뭉뚱그린 반면에 칩4에 대해서는 이제 실무자 협상에 들어가려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칩4 역시 동맹들을 한데 묶어서 미국이 중심이 되는 전략과 매우 흡사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칩4에서 중국과 엮인 많은 부분을 쳐내려는데 이 역시 매우 문제가 적지 않은 걸로 판단됩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고객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데 미국이 쳐낸다면 누가 손해를 감당하나 묻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삼성, 하이닉스 모두 반도체 라인이 중국에도 포진하고 심지어 미국 회사 마이크론조차 중국의 회사가 있기 때문에 과연 칩4 동맹이 어떠한 방식으로 동작할지 감도 잡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이 자칫 큰 손해를 볼 수 있고 미국 회사들조차 몸을 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그래픽 회사 엔비디아는 반도체 과학법 이후 중국 고객들을 설득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 반도체 과학 법안을 우회하는 설계를 준비 중이니 중국에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 중심적인 법안이 나오다 보니 관련 업계가 하지 않아도 되는 복잡한 수를 두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미국의 퍼스트 기부금도 그렇고 결국에는 원전도 한국에 불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원전 분야에서는 미국 주도가 매우 부담스러운데 한국 원전 수주는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한국은 고도의 기술을 발달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와 단독 수주를 진행할 충분한 능력이 되고 한국이 선호되기도 합니다만 미국이 팀 USA로 한국을 편입시키면 이제 한국은 수주를 위한 하청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지난 5월에 미국법 발효 이후에 한국과 팀 USA를 편성시키고 그 다음 퍼스트를 맺었는데 이는 단순히 한국이 제3국의 원자력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라는 것 이상의 의미라며 미국이 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분명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이 미국 원전보다 더 뛰어난 면이 많다고 강조하고 소형 원자로 분야도 한국 단독으로 진행하는 게 여러모로 훨씬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원전 분야 협력은 중요하고 장차 한국의 군사 분야 등 미국과 해결할 문제가 산재해 있지만 이렇게 미국이 모든 분야를 묶으려는 것은 한국도 적절하게 회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